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못 채우고 이혼한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다행히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이혼은 2년 전 일이고 지금은 친정부모와 같이 삽니다. 이혼한 이유는 시댁과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 인간과 사이에 애도 없겠다, 무서울 것도 없었고 잃을 게 없었으니 아쉬울 거 하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제 나이가 고작 28, 인생에서 제일 예쁘고 재미있게 살아야 할 나이였는데 현명하지 못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힘들게 보냈네요. 전 남편과는 1년 연애하고 결혼했고 나이 차이가 7살로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애 초부터 결혼 얘기를 하긴 했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결혼 전에는 제대로 예비 남편과 시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그 사람 입에서 결혼 얘기 나오면 칼같이 철벽을 쳤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저에게 너무나 자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에 결혼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그 사람 부모님께서 얼른 얼굴 보여달라고 얘기하셔서 만난 지 3달 만에 본가에 방문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반겨주시고 또 너무 예뻐해 주셔서 저도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예비 남편 본가가 지방에 있어서 가기 쉬운 게 아니었음에도 첫 인사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이런 분들이라면 결혼해서도 시댁이랑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시부모님들도 아들이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빨리 하기를 바라셨고 만날 때마다 계속 결혼 얘기를 하셨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머니가 유독 저희 집 형편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셨다는 건데요. 상견례 앞두고 오라기에 예비시댁에 갔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견례 때 너희 부모님 앞에서 실수 안 하려면 나도 어느 정도는 네 친정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야 할 거 아니냐. 네 아버지가 사업하신다는 말은 들었다만 그럼 집안 형편이 그럭저럭 살만한 거지? 혹시 너희 신혼집 얻는데 어느 정도 도와주시려는지 미리 상의해봤니? 예단이랑 혼수 같은 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내가 많이 바래서 하는 소리는 아니야. 절대 오해하지 마라. 나 그런 거 바라는 시어머니 절대 아니야. 우리도 너희 시작하는데 조금은 도와줄 생각이지만 너무 차이 날까봐 미리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집 얻는 비용은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일단 전세 살다가 나중에 집 살 때 둘이 열심히 모은 걸로 보태려고요. 혹시 걱정하신 거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단이나 혼수는 간단히 하면 좋겠지만 어머니 생각 말씀해 주시면 저도 엄마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 다행이구나. 나는 혹여 너희 신혼 때 빚내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 마음 졸였지 뭐니.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이것뿐이라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한시름 나도 되겠다. 예단이나 혼수는 천천히 상의해보자. 눈치 빠른 저는 어머니 의중을 바로 파악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친정의 경제적인 능력을 궁금해하신 거였어요. 예비 남편이 분명 알고 있는 만큼 말을 했을 텐데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셨는지 그 뒤에도 은근히 우리 부모님이 사는 집 시세라던가 아빠 사업하시는데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지를 궁금해하시긴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은 노코멘트 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부모님 인사드리러 왔을 때 눈대중만으로도 우리 친정이 잘 산다는 거 알았을 테니 굳이 숨길 이유는 없었어요. 다만 부모님 재산에 대해 시시콜콜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아빠가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아빠는 작은 식품 공장을 하세요. 대단한 부자라고 말하긴 뭐하고 그냥 부모님 두 분 노후되어 있으시고 서울에 아파트 두 채 있으십니다. 아빠 공장 근처에 큰 상가 건물도 가지고 계세요. 꽤 잘 사는 편이라 할 수 있죠. 저나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대학 졸업도 했습니다. 넉넉한 친정에 비해 시댁은 아주 잘 살진 못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미리 들어서 시댁의 형편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시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아들 둘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주실 정도로 괜찮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8년 전부터 어려워지면서 빚이 많아지고 집이랑 땅이랑 정리해 겨우 큰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사업도 정리하시고 지금은 아버지는 건물 관리하는 일로 솔솔이 벌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어머니는 평생 살림만 하신 가정주부시고요. 자식들이 이제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각자 수입의 얼마를 부모님 도와드린다고 했고요. 그건 미리 남편이 결혼 전에 저에게 양해를 구한 부분이긴 합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두 집안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그때 우리 친정 부모님 재력을 눈대중으로만 본 거였지만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은근히 부모님 재산을 제 몫이 있는지를 미리 떠보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실 줄은 몰랐네. 왜 나한테 자세히 말 안 했어? 그런 줄 알았으면 무리해서 집 사겠다고 해볼 걸 그랬다. 그렇지. 뭐? 서울에 집 사려면 돈이 얼만데. 우리 전세 보태주시는 것만도 웬만한 경기도 역세권 집 살 수 있는 돈인 거 알지? 이 정도 보태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쉽게 번 돈 아니야. 오빠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네? 우리 부모님이 나 잘 살라고 해주시는 거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살면서 부모님께 잘하는 걸로 갚는다 생각해야지.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그 정도 보태주시는 거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 혹시 더 여유가 있으신 건가 해서 물어본 거니 기분 나빠하지는 마. 근데 혹시 너한테 미리 증여해 주시거나 재산 같은 거 물려주실 것도 있는 거야? 이건 순전히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오해는 말고. 그런 거 없어. 우리 아빠 자식이라고 쉽게 재산 막 주시는 분 절대 아니야. 증여는 무슨 증여? 시집 가면 내 힘으로 재산 불리라고 신신당부하셨는걸? 그래? 그건 장인어른 말씀이 맞지. 그래도 나중에 다 자식들 주시려고 하시겠지 뭐. 사회에 다 주고 떠나시는 거 아니면 전부 자식 목 아니겠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마 남편은 저랑 결혼하면서 봉잡았다 싶었겠죠. 만약 지금 같으면 저는 남편 같은 조건의 신랑감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직장만 든든했다 뿐이지 가족들한테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나이 되도록 돈도 얼마 못 모아서 겨우 장가가는 남자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쨌든 시댁 입장에서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집을 해오는 것만 해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부담을 크게 더는 일이겠죠. 어쨌든 친정 부모님 도움받아서 결혼할 때 서울권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그동안 월급 가져다 준 거에서 모은 돈이라며 단돈 2천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지원해 주시는 거 외의 비용은 남편과 제가 모은 돈에서 했고 예단 예물 다 시댁에서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렸습니다. 이상한 게 상견례 이후에 시어머니가 미묘하게 태도가 바뀌셨는데요. 예단이랑 예물뿐 아니라 결혼식장이나 다른 자잘한 문제들 결정하는데 고집이 좀 세셨어요. 그래서 저 나름 웨딩에 대한 로망 가지고 있던 거 다 포기하면서까지 다 맞춰드려가면서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아들만 둘이셨어요. 저는 시집 갈 때만 해도
시부모님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드리자는 마음, 그리고 첫 시작을 조금이나마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잘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이 멀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같이 식사하려 노력했고, 갈 때마다 빈손으로 단 한 번도 간 적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특히 본인이 다른 시어머니와는 다르다며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랬습니다. 나는 다른 집 시어머니랑 다를 거야. 네 주위 시집간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다들 시댁 가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 나는 시어머니라고 너한테 며느리 노릇 바라지도 않아. 내가 아직 젊은데 굳이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도 없어. 그냥 너희 둘이 잘 살면 된다. 그게 제일 중하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명절에 제가 미리 가겠다고 해도 오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친정부터 들렀다 오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날에 오려면 차도 막히고 올라갈 때 힘들어서 안 된다. 그냥 친정 먼저 갔다가 우리한테는 명절 당일에 와서 얼굴 보고 가도 괜찮아. 어머니, 그래도 친척분들 오시는데 미리 가서 음식도 하고 인사도 드려야죠. 친정엄마가 그러라고 하셨는걸요? 아유, 괜찮대도. 정 그러면 이번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니들 일정 편한 대로 해. 시댁이 지방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3시간 내외 거리로 가는 게 아주 힘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친정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친정엄마도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없다고 하시면서 저 시댁 갈 때 백화점에서 이런저런 선물을 양손 가득 챙겨서 들려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저한테 들려보내시는 건 어정쩡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늘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걸로 사보내셨고, 시어머니는 좋은 건 또 알아보시는지 매번 그렇게나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라니? 표고버섯 아니니? 이거 진짜 비싸게 생겼다. 역시 백화점 물건이라 때깔이 다르구나. 세상에, 한우도 너무 좋다 얘. 오늘 니들 내려온 김에 구워 먹자. 친정엄마한테 감사히 잘 먹겠다고 꼭 말씀드려. 네, 그럴게요 어머니. 매번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 어쩐다니. 우리는 딱히 보낼 게 없는데. 한우에 최고급 버섯 세트에 건어물까지 어림잡아 거의 100만 원 떠나는 선물을 백화점에서 사서 보내신 친정엄마에게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 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답례랍시고 뭘 받아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결혼 직후부터 결혼 전 시댁에 느꼈던 느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요? 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시집살이 시킨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저는 시댁에 다녀오면 뭔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면 저에게 딱히 시집살이 시키시는 것도 없고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시작했거든요. 가령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시댁은 친정에서 베풀어주는 걸 받기만 할 뿐 뭐 하나 되돌아가는 게 없었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이나 몇 번의 가족 행사 말고는 챙길 게 없었으니 여유 있는 친정에서 좀 더 베푸는 거야 뭐 어떠랴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조금 넘었을 무렵인가? 제가 남편과 크게 싸울 정도로 마음 상했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레 시댁이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사를 알아보시는 이유를 물었더니 아직 장가던 간 시동생이 돈으로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하루아침에 10%만 남고 전부 날려먹었다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억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그 일로 주말마다 시댁을 오가며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듯 했는데요. 저에게는 딱히 별말을 안 해서 알아서 집안 사람들이 해결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댁에 내려갔다 온 남편이
저한테 똥 마려운 개처럼 뭔가를 말하려다 말고 계속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굴길래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빠,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네 다녀온 이후로 계속 뭔가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보여서 그래. 속 시원히 말해봐. 그랬더니 남편은 마지못한 척하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실은 내가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여의치가 않아. 지금 상황에서 이사를 하는 건 더 돈이 많이 깨질 것 같기도 해서 아무래도 집은 못 팔 것 같아.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 그 집에 대출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집 팔고 동생 빚 갚고 나면 전세로 가야 할 상황이래. 그래도 빚을 없애버리는 게 현명한 거 아니야? 돈이야 아버지랑 도련님이 계속 버는데 일단 집 팔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여보,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꼭 갚는다고 말씀드리면 되잖아. 도움받을 때가 있는데 굳이 집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말씀드려? 게다가 도련님이 사고 친 거잖아. 난 절대 말 못해. 우리 집이 무슨 물주라도 되는 줄 알아? 도련님이 사고 친 거잖아. 오빠네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랬더니 남편은 굉장히 서운해했습니다. 고민하겠다는 말도 없이 딱 잘하는 거 보고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그 부탁은 시어머니가 시킨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시댁이라 해도 사돈지간에 그런 큰돈을 빌려달라 하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어요. 시댁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친정 부모님에게 일절 말하지도 않았네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뒤 저는 시댁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댁은 이사를 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후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신 건 물론이고 다소 심한 말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돈 많고 잘난 친정도서 좋겠구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시어머니 노릇한 것도 없는데 너는 어쩜 어려울 때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는 거니?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딱 그 꼴 아니냐.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도 앞으로는 너를 며느리로 대해야겠구나. 웃긴 건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도 남편이라는 인간은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분하게도 어머니가 하는 말에 별다른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댁이 우리 친정에 바라는 게 있어서 나에게 잘해줬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시댁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2년째 친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아빠 사업이 어렵다는 걸 몰랐어요.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코로나 시작될 무렵부터 많이 어려워지신 걸로 알아요. 제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자세히 안 하셨던 건지 짧은 기간 동안 새 놨던 집도 처분하시고 지금 사시는 집도 내놨다고 하시길래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한테 상황을 물어보면 늘 걱정 말라고만 하셨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줘. 우리 집 보증금이라도 빼서 외곽으로 이사 가도 되니까 정 힘들면 얘기해. 아이고 얘, 행여나 그런 말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거야. 지금 많이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채권자들 돈 못 갚을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마. 망하더라도 아빠가 다 살 길은 마련해 놓고 망할 거야. 망하다니. 엄마, 아빠 공장 얼마나 오래 공들인 곳인지 알면서 망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아빠 정말 많이 힘드신 거야? 그래.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 나이 들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니들한테 공장을 물려줄 것도 아니니 말이야. 지금 많이 힘들긴 한데 이참에 법인도 정리하라고 엄마는 아빠 설득 중이야. 엄마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많이 힘드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가족들 길바닥에 나앉게 할 정도로 대책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일단 엄마 말대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친정이 힘들다는 말을 남편에게도 했었는데요. 물론 집을 빼서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아빠가 사업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으실 거 뻔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말이야. 어차피 우리 부모님 해주신 거고 보증금 빼서 1억 정도 드리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어차피 외곽으로 나가도 4억 정도면 충분히 전세 없고도 남을 거야. 이럴 때 도와드리고 싶어. 그 집 전세 계약자는 저였고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부이니 남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맞는 거라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은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뭐? 당신 미쳤어? 장인어른 사업 힘든 건 알아서 해결하셔야 하지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왜 우리 집 보증금을 뺄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집 보증금이 우리 종잣돈인 거 몰라? 그리고 당신 우리 부모님 도와주자고 할 때는 반대했으면서 왜 친정에는 퍼주려고 하는 건데? 난 절대 싫으니까 맘대로 집 뺐다간 이혼할 각오해. 이혼까지 들먹거리며 반대하는 거 보고 저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마 저번에 도련님 사고 친 거랑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혼? 오빠야말로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암튼 난 싫다고 했다. 장인어른 재산 많으시다며. 아파트 다 팔고 가진 재산 처분해서 감당하시라 해. 왜 우리 것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거야? 펄펄 뛰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그냥 확 내 마음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버릴까 했는데요. 친정엄마가 다행히 급한 불은 껐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있는 재산 처분하고 현금이랑 주식으로 직원 월급이랑 퇴직금도 다 정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신다길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아빠가 10년 전 사놓았던 상가 건물은 처분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이 시가가 2배 정도 올랐고 거기서 새 나오는 걸 2분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고 하시길래 저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로 남편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친정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거 알면 또 우리 친정에 뭐라도 뜯어낼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 같았거든요. 아빠 사업이 망했다고 하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너네 집은 부자는 아니었나 봐. 장인어른도 너무 대책 없으시네. 아무리 사업을 말아먹어도 자식들한테 줄 재산은 조금이라도 빼돌려 놓으셨어야지.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빠가 피해준 게 뭐 있다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아빠 재산 물려받을 거라고 설마 김칫국 마시고 있었던 거니? 김칫국은 무슨... 조금 기대는 했는데 지금 보니 내가 잘못 알았나 싶다. 암튼 나도 우리 먹고 살기 바빠서 너희 친정 도와줄 여유 없는 거나 알아도 당신 혹시 친정 도와줄 생각 나 모르게 하지 말고. 친정아빠가 사업을 정리했다는 소식은 시어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요. 정확히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게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그전에는 얄밉게 구시면서도 저와 친정 눈치를 보시면서 완전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하면서 시댁에 내려오라는 핑계를 자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김장철을 남겨놓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어머니는 원래 김장을 안 하십니다. 식구들 많이 없어서 그때그때 사드신다고 직접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너 내려오기 편하라고 주말에 김장할까 하는데 이번 토요일 아침에 일찌감치 내려와라. 이제는 사 먹지 말고 일할 사람 있으니까 집에서 해 먹어야 하지 않겠니?
당연히 저는 어머니에게 거절 의사를 애둘러 표현했고요. 어머니, 저희 김치 많이 먹지도 않고요. 굳이 김장김치 안 주셔도 돼요. 정 혼자 하기 힘드시면 남편만 보낼게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주말에는 우리 현수 쉬어야 할 거 아니냐. 회사 일로 힘든데 와서 김장까지 하라고 해야겠니? 너는 네 남편보다 돈도 적게 버니 일도 덜 힘들 거 아니냐. 네가 와서 해라. 참나, 둘 다 맞벌이인데 무슨 개소리인지. 어머니에게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 화나셨어.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주말에 가서 일 도와드려. 그냥 맞춰드리면 될 것을 넌 뭘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걸 가기 싫다 그래. 난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 끼어들기 싫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어이가 없어서 저도 남편에게 소리를 확 질러버렸습니다. 나 니네 집에 김장해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 작년에는 어머니 입으로 우리 집은 김장 안 한다고 하셨던 거 몰라? 그렇게 어머니 혼자 하는 게 안타까우면 당신도 가서 같이 도와. 제가 화를 내니 이 인간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남자라서 못한다네요. 아들이 나서서 하면 어머니가 보고만 계시겠냐고 하네요. 어이가 없었네요. 한바탕 싸움 끝에 결국 같이 내려가서 돕는 걸로 마무리했지만 그 일을 시작으로 어머니는 툭 하면 온갖 집안일을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이 가까운 곳도 아니면서 툭 하면 오라가라 하시는 건 기본에 친정에 가기로 했다는 핑계를 대고 못 간다 하면 대놓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끈 떨어진 친정에는 뭐하러 그리 자주 가니? 가라면 너 혼자 가라. 우리 아들 공연히 데려가서 멀뚱히 앉아있게 하지 마. 알겠니? 그때마다 저도 매번 가만히 있지 않고 말대꾸를 하긴 했지만 돌아오는 거는 더 큰 타박이었습니다. 저는 돌변한 시모나 남편의 태도가 친정의 사정 때문이라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드니까 솔직히 더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동안은 우리 친정에 바라는 게 있어서 나에게 억지로 잘하는 척 해줬나 싶었고 때때로 느껴졌던 위화감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게 새해를 앞둔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올해 신정에는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인사 오지 말고 대신 구정 설날에는 전날 미리 내려와서 음식하고 당일날 밤까지 있다가 갈 생각해라. 결혼 첫 해에는 친정 먼저 들리라며 당일에만 잠깐 와도 된다 하시던 양반이 완전 말이 바뀐 거죠. 저는 100번 양보해서 전날 내려가더라도 명절 당일에는 점심때쯤 친정으로 출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친정은 명절 다음 달이나 당일 밤에 출발하면 되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밤에 출발하면 친정에 새벽에 도착하라는 건가요?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한마디 더 보태시더군요. 앞으로 친정을 명절 당일에 가야겠다면 무조건 전날 와서 같이 음식 만들고 시댁에서 하루 차는 걸로 해라. 알겠니? 이러시더군요. 시댁은 말씀드렸듯 제사도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며느리가 와서 전도 굽고 요리를 해야 그게 명절 재미라네요. 그것도 결혼 2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십니다. 너무하다 싶어서 저도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부모가 있는데 명절에 친정 가야 하지 않겠냐.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라고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웃기게도 앞으로는 구정뿐 아니라 매년 신정에도 무조건 시댁에 와서 세배를 꼭 하라고 하시네요. 그게 우리 집 전통이라면서요. 저는 그게 시집 전통이라는 거 결혼 2년이 지나서야 알았네요. 일단은 알겠다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명절 전날 시댁에 가긴 했습니다. 물론 그 명절이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가는 마지막 명절이 되긴 했지만요. 그리고 바라시는 대로 세배도 했습니다. 근데 세뱃돈은 안 주시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세배하고 봉투에 시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렸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며느리 생일이라고 용돈이나 선물 같은 거 받은 기억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매달 용돈 드리고 생일이며 명절이며 어버이날 용돈 다 챙겨드리는데 말입니다. 저 꾹 참고 어머니가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전 부치라는 거, 과일 깎으라는 거, 상 차리라는 거 시키는 거 다 했어요. 다른 집은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데 저라고 별 수 있나요? 앞으로 계속해야 한데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생각했습니다. 뒷정리 겨우 다 하고 점심때쯤 친정으로 출발하려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이번 설은 친정 가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다만 다음부터는 여유 있게 내려와서 연휴 보내고 가렴. 우리 아들도 모처럼 집에 내려오는데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푹 쉬다 가면 좋잖니. 너는 친정에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니면서 왜 그리 가고 싶어서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거니? 다음 연휴 때는 가족들 다 같이 어디 나들이라도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러시길래 도저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할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짧게 보는 게 그렇게 아쉬우셨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명절저 주말에 미리 내려오는 게 어떨까요? 그럼 더 여유 있잖아요. 명절에 굳이 차 막힐 때 안 내려오니 저희도 좋고요. 뭐? 그럼 긴 연휴는 어쩌려고? 설마 내내 친정에서 보내려는 거니? 아이, 아니요. 저도 친정에 오래 있으면 힘들어요. 연휴에는 저희도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매년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직장 휴가 내는 것도 힘든데 명절 전에 시댁 왔다 갔다 하면 이래저래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될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칼에 싫다고 하시더군요. 안 된다. 명절에 여행은 무슨. 가더라도 시댁 식구 다 같이 가는 거다. 설이건 추석이건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 먼저 인사해야 해. 그게 자식된 도리야. 알겠니? 그동안 친정에 뻔질나게 드나든 만큼 시댁에 해야 할 거 아니냐. 대체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며느리 도리를 얼마나 했다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내내 토를 다는 거니? 이러시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대체 우리 친정은 왜 걸고 넘어지신답니까? 그럼 저 앞으로 딱 도리만 할게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뒷목을 잡는 신용을 하시면서 너,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내가 살다 이제는 며느리한테 협박을 당하네. 이러시는 겁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남편도 끼어들어 저를 나무랐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냥 알겠다고 끝내면 될 일을 대체 왜 크게 만드는 건데? 적당히 하고 죄송하다 말씀드려. 자기 엄마 편드는 남편 보니까 제가 굳이 이 집에서 며느리 돌이 운운할 필요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저도 앞으로는 딱 도리만 할게요. 앞으로는 명절 당일날 와서 인사만 하고 갈게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도 김장이건 뭐건 잡일하는 거에 저 부르지 마세요. 어버이날 생신 이런 거 전부 안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부르고 싶거든 어머니 아들만 부르세요. 그러자 어머니도 화가 나시는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야? 얘가 아직 천지분간이 안 되는가 보구나. 너 아직도 네가 부잣집 딸내미라고 생각해서 시어미한테 유세 부리는 거냐? 너네 집 망했다며. 망한 주제 어디 기댈 구석이 있다고 지금 시댁에 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니? 뭐? 아들만 부르라고? 아야 살기 싫다는 소리를 하지 그러냐?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니? 이러시면서 대놓고 저와 친정을 모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머니는 망한 우리 친정에 얻을 게 없으니 며느리 노릇이라도 잘해라 뭐 이런 마음이셨나 봅니다.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네, 이혼 그까짓 거 못할 것도 없죠.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게요. 지금이라도 새 며느리 들이세요. 너야말로 괘씸하구나.
너 우리 아들한테 한참 부족해도 친정 뒷배경 하나 보고 혹시 우리 아들한테 도움될까 해서 며느리로 들인 거야? 근데 다 망해가는 집안인 거 속인 건 너 아니냐? 친정이 그렇게 망할 거 알았으면은 너 절대 며느리로 안 들였다. 이제야 그 시커먼 속내를 술술 잘도 부시더라고요. 남편이라는 놈은 그 와중에 옆에서 제 입을 막으려고 하길래 그 손 뿌리치고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망했다고요? 우리 친정이 망했다고 누가 그래요? 사업 정리했다고 먹고 살기 막막한 줄 아시는가 봐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빠 망해도 어머니보다는 더 돈 많으시거든요? 무슨 수로 돈이 많다는 거니? 너 이제 보증금까지 빼려고 했던 거 나 다 알고 있다? 내가 안 말렸으면 그 집 보증금도 도로 네 친정 부모한테 전부 돌려줬을 거 아니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시시콜콜 다 말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모나 둘이 똑같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설마니 우리 아빠가 먹고 살 궁리도 안 하고 일을 접으셨을 것 같니? 우리 아빠 사업은 접으셨지만 먹고 살 걱정 없으시거든?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대체 오늘 왜 이래? 오빠야말로 이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나 당신이나 똑같아. 어쩜 우리 친정아빠 사업 접자마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근데 어쩌니? 우리 부모님 망해도 재산은 더 늘으셨는데. 이거 한번 볼래? 이거 우리 아빠 상가 건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망했다고 그만 걱정해 줄래? 10년 전보다 2배가 올랐다더라. 게다가 새 나오는 것만 받아도 두 분이서 아주 편안히 사실 수 있대. 아예 편하게 살 생각하시고 사업 접으신 거야. 이건 몰랐나 봐. 하긴 당신은 관심도 없었으니까.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우리 아빠 소유 상가 건물 전경을 자랑하듯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그 건물의 존재를 말하지 않은 게 참 잘했다 싶은 순간이었네요. 제가 보여주는 사진을 놀란 듯 보던 시모와 남편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인어른 건물이란 말이지? 어머, 대체 이게 무슨 말이라니? 그러니까 네 친정아빠가 먹고 살 걱정 없게 다 준비는 해놨다. 그거 아니냐? 그것도 이 큰 상가 건물을 말이다. 너 그게 정말이니? 그럼 왜 말을 안 한 건데? 제가 우리 부모님 재산을 시시콜콜이 어머니한테 말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어요? 대체 어머니는 왜 우리 부모님 재산이 궁금하신 건데요? 어쨌든 저는 어머니 속마음 잘 알았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랑 갈라서려고요. 오늘 이후로는 저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과 시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가 싶더니 그야말로 빠른 태세 전환을 하고는 바로 저에게 죽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하자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까 일 때문이면 내가 양보할게. 명절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까는 내가 말이 심했다. 어머니, 우리 집사람 말대로 앞으로 명절에는 미리 내려왔다 갈게요. 저희도 좀 편하게 살아야죠. 그럼. 야가, 네 말대로 해라. 내가 지금 너랑 이깟 일로 입씨름 해봐야 뭐가 어둡게 있겠어. 그만하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어쩌겠니. 일단 오늘은 얼른 친정에 올라가도록 해. 현수야, 너 뭐하니? 네 차 데리고 어서 출발해. 예, 너 지금 화난 거 아니지? 아까는 나도 성질이 나서 홧김에 한 소리야. 내가 경솔했어. 미안하다. 응? 잊어버리고 기분 좋게 친정에 올라가렴. 둘이 저러는 거 보고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친정은 나 혼자 갈 거예요. 가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당신은 여기 있지 그래? 차는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올라갈게. 얌전히 서류에 도장 찍을 궁리나 해줘.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가방을 챙겨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매달리고 난리 쳤지만 뿌리쳐버리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미 짐을 챙겨 친정으로 왔는데 그 인간이 금방 뒤따라 올라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짜게 식었고
결혼 생활이 이어갈 의지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조용히 협의 이혼하자고 했고,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은 한동안 이혼 못한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자료도 청구하겠다 했고요. 남편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소송으로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결국에는 협의 이혼에 동의해줬습니다. 저는 이혼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랄까요? 저는 배우자가 속마음을 저에게 속였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무척 커서 이혼 후 마냥 후련하지만은 않고 분한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을 집에서 가진 거 없이 내쫓는 걸로 마음이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숙려 기간에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싹싹 빌고 마음 돌리라며 애원했던 걸로 복수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사정하는 이유야 뻔하죠. 친정아빠 남은 재산 있다고 하니까 그게 탐나서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얼마나 아까웠으면 저한테 울면서까지 이혼하지 말자고 애원했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 못된 집구석에서 탈출했고 지금은 싱글로 돌아왔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부부 사이나 가족 간에도 해당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받아먹을 콩고물 있을 때는 이래저래 잔머리 굴리면서 제 눈치 보는 듯 하더니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그 집 식구들 보니까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아는 거구나 새삼 느꼈네요. 저는 앞으로 한동안은 남자를 못 만나겠다 싶어요. 누구를 만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역시 인간에게 실망한 후유증이 큰 탓이겠죠?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생각은 합니다. 짧은 결혼 생활 끝내버린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힘들게 이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제 사연으로 어줍지 않은 충고나 당부의 말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있구나 하고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